안녕하세요. 알부TV의 정승우입니다. 오늘은 그 아파트 누수 관련한 사고에 대해서 좀 다뤄드릴 거고요. 우리가 가입하고 있었던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어디까지 어떻게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은 좀 영상으로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계약자님 분들도 생길 수 있는 일이고, 이 영상을 보셨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고 조치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뤄드릴 내용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의 좀 큰 틀의 이해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대한 종류들이 이름이 조금씩 다른 종류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살짝 우선 다뤄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드릴 누수, 아랫집에 대한 누수 배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대한 배상은 어디까지 해주는지, 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들을 좀 다뤄드릴 거고요. 또한 누수로 인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의할 점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우연한 사고로, 이 용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연한 사고로 내 신체가 아니라 타인의 신체예요. 타인의 신체 또는 타인의 재물상에 손해배상 책임을 졌을 경우에 배상 책임액을 대신 배상하는 상품이 우리가 보험에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 도로에 주차가 돼 있는 차가 있었고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우연한 사고로 미끄러졌거나 턱에 미끄러져서 그 차하고 부딪힘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차가 파손이 됐거나 긁힘 현상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연한 사고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하고요. 이런 일 많이 생기죠. 핸드폰 파손 사고. 근데 일부러 집어 던진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 맞은편에서 다른 보행자와 우연하게 어깨가 부딪히면서 상대방의 어떤 손에서 보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바닥에서 떨어져 가지고 파손되는 형태, 이런 것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반려견 많이 키우시죠. 반려견이 내가 안고 있던 반려견, 내가 목줄하고 있던 반려견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뛰쳐나가서 타인에 대한 어떠한 신체를 물어서 병원을 간다든가 이런 것들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연한 사고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내게 아니라 타인의 신체와 타인의 재물에 해를 가했을 때 처리가 가능한 게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다. 이렇게까지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지만 오늘은 누수 관련한 부분을 다룰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하나만 더 짚어드릴 것은 뭐냐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서 배상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정도는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우연한 사고라고 했는데 고의적인 사고 당연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거주지의 친척, 즉 우리 집에 있는 저희 아들이 저희 집에 있는 TV를 망가뜨렸다. 우연치 않게. 그렇다고 하면 일상생활의 배상 책임보험에서 처리가 안 됩니다. 단 저희 아들이 예를 들어서 할머니 집이나 고모 집에 가가지고 TV를 만약에 망가뜨렸다, 우연치 않게 망가뜨렸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가능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폭행에 관련된 거 당연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차량을 소유하거나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손해 배상 책임, 이 부분도 당연히 안 돼요. 이건 뭐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왜 여기서 말씀드리냐면 우리 요즘 주변에 전기 자동차, 전동 휠, 전동 퀵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전기로 움직이는 동작되는 이러한 기계들이 우연치 않게 나랑 부딪히거나 나의 물건을 손해 갔을 때는 이건 일상배상 책임에서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택에 대한 어떤 수리, 인테리어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아랫집, 옆집, 윗집에 대한 배상 책임,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는 여기서 좀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의 종류가 좀 있다라고 했는데, 우선 대표적으로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고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이걸 일배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이 대상이 누구냐면 본인과 배우자까지만 가능한 거고요. 여기에 가족자가 더 붙어요. 가족자가 더 붙으면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미혼 자녀까지 해당되며, 8촌 이내의 혈족, 그 다음에 4촌 이내의 인척까지도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하고 우리 고모가 했어도 고모가 무슨 배상 책임져야 되는 내용, 어떤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가능한 거예요. 단 조건이 있는데, 약관상에 무슨 조건이냐면 같이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조건만 맞다라고 하면 8촌 이내의 혈족이라든가 4촌 이내의 인척까지도 다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태아보험이나 이런 거 들을 때 많이 가입해놨죠. 자녀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까지도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30세 이하의 자녀에 해당되는 거고, 다 같은 맥락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지만 이렇게 얘기가 조금씩, 그러니까 대상자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요까지는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누수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가 이제는 누수에 대해서는, 아파트 누수에 대해서는 이제 보상이 된다라는 건 어느 정도는 많이 알고 계실 거지만, 왜 우리 집이 피해를 보상해 줘야 할까요? 이렇게는 한번 생각 안 해보셨죠? 근데 이제 이게 민법상에 사실은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항목에 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서 타인의 손해를 가할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민법상에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 집에서 배관이 파열됐어요. 우리 집에 묻혀져 있는 이 바닥에 묻혀 있는 배관이 파열돼서 설치 보선상에 하자가 생겼고, 왜냐면 깨졌으니까 거기서 물이 계속 새고 있으니까 남의 집에, 우리 아랫집에, 보통 아랫집이니까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랫집에 있는 물건들, 천정이 뭐 물이 새서 곰팡이가 슬었고, 그다음에 뭐 커튼이 문제가 됐고, 가구가 젖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저희가 해주는 거죠. 응? 그래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의 배상 처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집에 누수가 생겼고요. 그로 인해서 밑에 집에 손해가 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남의 집, 아랫집에 대한 부분은 배상 처리가 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입한 한도 내에서 다 가능한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한 증권당 1억 원씩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보상이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은 보상이 배상 처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전혀. 단 손해 방지 비용이라고 있어요. 손해 방지 비용은 보상 처리를 해주는데, 손해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비용까지만 보상을 해주는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집 배관이 누수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집 바닥을 긁어내야 되잖아요. 판에서 그 배관이 금간 부분들을 교체하고 보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게 더 이상의 손해가 나지 않도록, 아랫집에 더 이상 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비용이에요. 딱 그거 고치는 것까지만. 그래서 보험에서 처리는 딱 여기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집에 화장실을 예를 들면, 화장실 바닥에 묻혀있는 배관에서 물이 새서 밑에 집이 손해가 났어. 그래서 우리 집 배관을 고치려면 뭘 해야 돼요? 타일이나 대리석을 드러내야 되고, 콘크리트를 벗겨내야 되고, 배관을 찾아서 수리를 해야죠. 그러면 이 이후에 다시 콘크리트를 하고 그 위에 대리석이나 타일을 깔아야 되는데, 그 지금 타일을 깔거나 대리석을 까는 비용은 처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손해방지 비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도 많고 문의도 많이 주시는데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꼭 유념하셔서 처리하실 수 있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누수 관련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서의 주의사항은 뭐냐면, 꼭 집주인이 거주가 돼 있어야 되고요. 거주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거주된 아랫집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손해가 났을 때는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보험증권상의 주소가 일치돼야 돼요. 주소 변경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전에 이전 영상에서 화재보험을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물건이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후원 알려야 되는 의무가 누구한테 있다? 저희한테 있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이건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아서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사례들이 간혹가다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을 괜히 일으키지 마시고 혹시라도 이사를 한다라고 하면 주소 변경은 꼭 하시는 걸 좀 습관 삼아 좀 이렇게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집주인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원인이 됐어요. 내 집에 있는 거에 문제가 됐는데 거기에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세입자가 살고 있다. 그러면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걸 별도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어야 되는 거고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안 돼요. 세입자가 살고 있다라고 하면 내 집의 원인이 돼서 아랫집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임대인 배상 책임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시고요. 간혹 가다가 세입자의 일상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세입자의 과실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싱크대에 물을 틀어놓고 외출을 나간 거예요. 근데 그게 범람을 해서 그게 엄청난 물이 밑에 집으로 간 거예요. 누구 잘못이죠? 집주인의 잘못인가요? 네, 세입자의 잘못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가입하고 있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처리가 된 거예요. 요게 약간 오해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어느 집은 됐더라 하는데 원인이 세입자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누수로 내 집을 고치는 비용은 보상 혜택이 많이 힘들어졌어요. 과거에는 내가 그 원인이 있어서 내 타일을 벗겨냈고 내 그 콘크리트를 다 깨냈고 다시 덮는데 이걸 왜 돈을 안 주냐, 이걸 주워 왔어요. 주워 오다가 대법원 판례가 바뀌면서는 지금은 보상을 받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 보상을 받기는 힘들다라는 거 분명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뭐 보상 금액이 웬만하면 이 누수 같은 경우는 1억 안에서 다 해결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정말 밑에 집에 정말 그 고가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훼손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1억 갖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증권을 좀 활용하셔서 아까 가족 일상배상 책임도 있고 그 다음에 일상배상 책임도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증권을 같이 합쳐서 두 개의 보험사에 청구를 하게 되면 1억 5천이 총 보상가다 그러면 반반 나눠서 7천만 원, 7천만 원씩. 그래서 최대 1억 4천까지는 배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억이 넘더라도. 그래서 여러 증권을 좀 활용하시는 것도 배상 해결이 되고요. 그렇게 해결을 하다 보면 자기 부담금이 보편적으로는 과거의 보험들은 자기 부담금이 20만 원이 있었고요. 최근에 가입하는 일상배상 책임은 누수 관련은 50만 원에 대한 자기 부담 금액이 있는데 두 개의 증권을 합쳐서 하다 보면 내 자기 부담금을 안 내고도 납입을 안 하고도 보상이 처리되는 경우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 관련한 일상배상 책임은 이렇게 좀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인테리어 업자와의 뭐 얘기가 좀 달라지는 내용이 있거나 뭐 AS 하시는 누수를 잡는 업자들과 좀 얘기가 좀 오고 가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좀 제가 얘기한 것과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아니면 문자를 주시고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그 안에서 조금, 왜냐면 변동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부수적으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보TV에서 이제 누수 관련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추후에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내용으로 또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보TV였습니다.